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저한테 전화를 주신 주주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담이 아니죠. 유튜버죠. 회사에 궁금한 사항들은요,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담과 통화를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질문도 있고요, 답변을 못 해드릴 질문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이 회사 차원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는요, 회사로 질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주 동안 지금 수급 상태가 정말 개안습이었습니다. 일평균 수급률이 0.18%가 나왔어요. 14만 7천주. 이거 말도 안 되는 수급률이죠. 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게 유통 주식 수량이 한 6천만 주 정도 되죠. 이 6천만 주, 이 14만 주. 이거는 뭐 혼자서도 주가를 지금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30일 평균 수급률이요 0.59%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수급률이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0점대로 빠졌냐 그러면요. 8월 25일 이후로 지금 0점대로 빠졌습니다. 1%도 지금 회전율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러니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저한테 주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은 이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솔젠트 지분 매각으로 과연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상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가 전망, 주가 상승 재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흑자 운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올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답변을 조금 드리고요. 그냥 제 생각을 저는 말을 할 뿐이고요. 제 생각이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저와 상반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은 또 그분들 생각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을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판단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먼저 조기 상한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23일. 그러니까 이 9월 23일이면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겠네요. 오늘 25일이죠. 25일. 토요일. 예, 목요일부터 시작이 이미 됐고요. 10월 13일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는 어디다가 하는 거라면요. 한국 예탁결제원에 하겠죠.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기상환 청구를. 그러면 예탁결제원에서 20일 동안 취합을 합니다. 이렇게 취합을 한 것을 한꺼번에 같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국 예탁결제원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상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청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하면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월요일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한을 하신 분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요,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요, 101만 37원. 101만 37원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를 하신 분은요, 1010만원이죠. 1010만 370원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10만원이 되는 거죠. 1% 수익을 받기 때문에 1억 투자하신 분들은요, 금액이 상당히 크겠죠. 한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환을 해가지고 이자 받고 지금 4,000원이니까 EDGC 지금 4,000원 바닥권일 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 바닥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죠. 항상 바닥은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사채를 들고 있을 때 하방을 닫아 놓는 것이지, 이거 상환하고 돈 받고 EDGC 다시 투자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상한기간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러면 전사채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어떻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32. 상한을 시작을 한 거는 여기 23일부터죠. 23일 날 상한이 시작이 되었는데, 상한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를 했는데, 23일 날 21만 6천 개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1만 6천 개. 21억이죠. 이미 21억이 23일 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요, 9,995원입니다. 만원에 발행을 해가지고 5원 싸게 지금 거래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가는 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저가가 9,995원. 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까요? 돈이 급한 거죠. 돈 급한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 이 상한을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살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23일 날 21만 6천 주, 그리고 매수 대기자만 하더라도 25만 3천 주가 매수를 위해서 지금 25억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가격에. 왜? 하방 닫고 투자할 수가 있는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상승 리픽싱이 적용이 되는 전환사채보다는 이 상승 리픽싱이 적용이 안 되는 이 전환사채가 훨씬 투자하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폐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특례 상장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올려가지고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해당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3차년도, 3, 4년도 중에 2개년도가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50% 이상, 자기 자본 대비 50% 이상이 되면 상폐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 손실률은요, 3개년도 평균은요 11%에서 최고 많았을 때가 17%였습니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왜?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 전환사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헛소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상상력이 많아져요. 네, 시나리오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앞으로 뭐 재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상이잖아요. 그죠? 생각이고.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상상력만 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기업들이 찌라시로 만들어내면서 양산을 하면서 유동성 위험을 지금 우연찮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000억 정도 있는 자산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EDGC를 투자를 지금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권신고서를 뜯어보겠죠. 이때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풋옵션이죠. 그죠? 이게 공모기 때문에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거죠. 야, 이거 3호 전사채 발행해. 내한테 4차 발행해줘. 내가 이거 전부 다 인수해 줄게. 620억. 600억이죠? 발행은. 600억 다 인수해 줄게. 내한테 줘. 그러면 4차는 내가 발행을 받을 때, 이거 왜 지금 가능하냐? 아직까지 지금 상승 리픽싱은 적용이 안 되죠. 그냥 향후 상승 리픽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 재무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사무전환사채 투자 가치 충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 4,000원 와 있습니다. 4차로 3호로 발행을 받은 사람은요, 전환가액이 4,000원이 되는 거죠. 지금 3차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3차는 5,469원이 전환가액이죠.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이득이죠. 4,000원의 하방을 닫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어가지고 또 이거를 맞게 되면 주가 하락 조금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락 리픽싱을 받겠죠. 그러면 3,700원 정도의 하방을 닫아놓고 전사채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이 한 1,000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왜 600억만 있으면 되지, 왜 꼭 1,000억이어야 돼?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1000억을 발행을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왜? 솔젠트 솔직히 아까운 회사입니다. 제가 솔젠트 매각 주가 부양할 수 있냐? 이거 뭐 답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주가를 지금 하락폭을 키워왔던 게 결국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잖아요. 차트를 잠시 보는 게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 4,800원에서 5,200원 이 구간이 장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락폭을 한 4, 5일,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 찌라시들이 유포가 되면서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시장에서 소문이 팽배해지는 그 시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낸 겁니다. 주포가 밀어냈던 그 밀어내면서 공포감을 느낀 매물들이 튀어나온 거죠. 딱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위 지시는 돈이 필요하다. 현금성 지금 자금은요, 현금은 지금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짚고 넘어갈게요. 현금 150억. 지금 부채 비율은요, 부채는 지금 한 900억 정도가 되죠. 자기 자본은 지금 6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큰 편이죠. 물론 대다수 이 900억이라는 돈이 800억대가 거의 전사채죠. 600억 공모, 그 다음에 사모 헬스케어 합병하면서 지금 발행되었던 전사채. 이런 것들이 지금 8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향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아니죠, 원래는.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150억으로 어떻게 막을래?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400억 정도 튀어나온다? 200억만 튀어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부족한 거 맞잖아요? 이거 어떡할래? 이거잖아요. 그럼 솔젠트 지분 매각으로 현금성 자금이 한 400억 정도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만들어낸, 이 하락을 만들어낸 이 악재는 말끔히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최소한 못해도 이 자리로는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유입된 돈으로, 왜? 돈이 있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전사채 상환 안 되겠죠. 그러면 돈 안 빠져나가겠죠. 그 돈으로 다시 또 다른 데를 충분히 투자를 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솔젠트, 물론 아까운 회사입니다. 아까운 회사지만 이미 경영권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경영권을, 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요, 우리 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솔젠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경영권을 도전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피해 금액이 커지겠죠. 왜? 그러려면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현금성 자산도 더 부족한데 다시 주식 매수하고, 그러면 득 보는 건 누구죠? 솔젠트 개인 주주들이 되겠죠. 제가 이 지금 생각에 베이스가 깔려가지고 아까 제가 헛소리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4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받아가지고 60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깔려야 되겠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 600억 전환사채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3차에는 콜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환사채에서 이 풋옵션이라는 것은요, 사채권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게 풋옵션입니다. 야, 니들 못 믿겠으니까 이제 조기상환 청구권 기간이 되었으니 상환해줘. 조기 상환할게. 3년 안 되더라도.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이 풋옵션입니다. 그러면 콜옵션은 뭐냐? 회사에서 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돈이 충분히 벌고 충분히 우리가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니들 사채권 전부 다 조기 상환해. 우리가 전부 다 받아줄게.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콜옵션입니다. 이때 콜옵션 같은 경우, 풋옵션은요,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로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3차 발행에 대해서 3차 발행 600억에 대해서 전액을 전부 다 행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이 600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4차 발행 내한테 해. 내가 600억 줄게. 그러면 600억으로 이전 거 다 갚아버려. 그리고 나는
전환가 4,000원짜리 전환사채를 600원어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방을 3,000원대에서 닫아놓고 한 2, 3년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채권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기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쉽게도 이 지금 3차 시비 같은 경우에는요. 콜옵션이 없습니다. 3차 시비 정권 신고서에 이 콜옵션을 부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느냐? 행사 때마다 3개월마다 전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행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100억 내가 인수해 줄게. 4차 발행해줘. 자, 3개월 후에 또 100억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5차 발행해줘. 내가 이거 전부 다 내가 다 인수해 줄게.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관에서 제3 투자자들이나 이게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정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일순간 부채로 갚는다라고 해서 단순 악재로 짧은 악재로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설마 주주 대상으로 유증을 하진 않겠죠. 이게 최고 악재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지금 현재의 주가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등신이 아니고서야 이거 600억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 1% 이자 요거보단 좀 더 달라고 하겠죠. 왜?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조금 올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1% 더 줘. 그래서 연 한 1.8% 2% 정도 주면 내가 이 돈 집어넣어 줄게. 다 받아줄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 나머지 얘기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요. 이거 제가 헛소리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가는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지 못한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전환사채 이 유동성 위험 해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솔젠트 매각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 풍부해지고 아니면 매각을 연내에 못하더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만 발표를 하더라도 아마 주가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연말에 되면요 지금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이 발음이 너무 안 돼.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160억 정도 끌려올 것이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한 60억 정도 끌려오겠죠. 한 50억 그 정도 끌려온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 영업 적자가 흑자는 못 내더라도요. 영업 적자 폭이 작년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아마 주가의 방향성은 돌려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투자 가치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지 15 해봐.